안녕하십니까. 메가에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박수 쳐주셨으니까. 교정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들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뭘까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었고, 제가 강의한 지 한 28년째거든요. 올해 강의 28년 꽤 많이 했죠. 노량진에서. 근데 여러분들 나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강의하는 기간이. 근데 가끔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공부한 지 워낙 오래됐고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가끔 보냐면 제 카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합격기를 봐요. 합격기. 근데 다양한 합격기가 있거든요. 제가 합격기가 엄청 써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써놨어요. 가끔 이제 카페에서 단톡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공부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전 되게 냉정하거든요. 선생님 다시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다른 길도 많잖아 인생에서. 나도 뭐 꼭 강사가 되고 싶어서 강사가 된 건 아니니까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한쪽 문이 막히면 또 한쪽 문이 열리기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죠? 정말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명분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확실한 어떤 하고 싶은 강한 신뢰, 나에 대한 신뢰, 이런 기출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 뭐 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다시 시작하지 마라. 굉장히 고통스럽다. 저는 보통 이제 인생에서 삼각형을 많이 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굉장히 의심을 해요. 왜냐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끝없이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기 전까지만 고민해요. 하고 나서는 고민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고민할 시간에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지. 제가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PT 트레이닝 같은 거 하잖아요. 힘들게 하나 힘들게 하나 팔굽혀펴기 개수는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체력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즐겁게 해야지 뭐 되고 이런 다가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하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잖아요. 줄진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내가 해야 될 이유는 다양해요. 합격기 보니까 다양하더라고. 뭐 나이가 먹어서 뭐해서 뭐 할 게 없어서, 그죠? 사실은 공무원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되게 좋아하고 막 남 꺾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할 직업은 아니에요.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인 안전판.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아니고, 하방이 안정하고 상방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나하고 잘 맞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회사도 다니고 다 일도 해봤거든요. 그게 나한테 안 맞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강의는 어때요? 협업 안 하고 혼자 해도 되거든요. 뭐 같이 할 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적응할 수 없는 실패자니까. 그렇다고 제가 강의에서 실패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또 통한다고 해서 어디에서 통하지 않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 못 그리는데 웹툰 작가하고 있으면 여러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설 쓰는데 글 못 쓰는 사람이 소설 쓰면 안 되잖아요. 말 못하는데 MC 보면 안 되잖아요. 돌잔치. 여러 사람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못한 일을 하면 타인도 피해 본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잘 맞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강의하는데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불합격자가 와서 내 책을 1년 더 사주는 게 낫겠어요? 합격자가 나와서 합격기 써주는 게 낫겠어요? 저는 되게 좋거든요. 합격기 막 써줄 때 고마워요. 이걸로 또 돈 좀 벌고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애들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일종의 다단계 아니에요. 불법 다단계처럼. 그냥 퍼져가서 학생들이 합격기를 써줄 때 거짓말을 안 쓰거든요. 진짜 막 어떤 학생은 20장씩 써놔요. 무슨 논술 강사도 아니고. 그랬을 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부터 면접까지. 저희 직렬은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나중에 그 면접 교재 같은데 이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서 후배들 위해서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해줘요. 왜? 저한테 이제 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순환이죠, 순환. 그랬을 때 일단은 나에 대한 믿음과 강사에 대한 믿음이 강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 경력이나 기간이 좀 괜찮은 선생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 중간에 의심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사나 로또 복권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안 맞으면 바꿔야 돼요. 저 항상 얘기하고 선생님 강의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바꿔라. 도저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다면 그래도 뭐예요? 가장 많이 지지하는 강사를 찾아라. 제일 악플 많이 달리는 강사를 찾던지. 왜? 많이 보니까 악플이 달리겠지. 그렇지 않나요? 연예인들 악플 많이 달리잖아요. 유명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듣보잡들은 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선배들이 또 추천하는 거. 그다음에 교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재. 이 교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책 하면서 다른 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그 책으로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왜? 시행착오를 너무 겪으니까. 그리고 돈 아끼지 말고 이 책하고 이 책 두 개 다 서점 가서 보든지 아니면 사보세요. 괜찮아요. 안 봐도 됩니다.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시간이 더 아깝죠. 여러분들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는 되잖아요. 최저 시급이 요즘에. 한 2시간 정도 일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집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합격하면 다 보상받아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여기다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배팅하는 거잖아요. 배팅. 배팅해서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갖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돈 좀 있거든요. 잘난 척은 그렇지? 돈 있어요. 20몇 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은 안 아까워요. 근데 이 시간은 아깝거든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참고 이 시간을 배팅을 하면 뭐예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합격이라는 데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해서 최종적인 건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는 뭐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삼각형을 또 그려볼게요.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한다는 건요, 이 내가 어떤 합격이라는 성공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합격이라는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합격하겠다는, 합격하면 뭐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제일 힘든 게, 힘든 것보다는 미래가 없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갖고 뭘 해봐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미래는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럼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도 이럴 거고 내일 모레고 내일 모레도 이럴 거라면 이건 좀 절망스럽잖아요. 내일은 좀 낫고 내일은 좀 새로운 게 열린다는, 우리 아는 거 있잖아. 일단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지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면 그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데 뭐 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목표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말해서 공무원이 된다는 건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공무원하다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많잖아. 그렇게 잘 나가는 막 5급 고시 이렇게 합격해갖고 모든 거 다 가졌던 사람들이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저도 다니던 데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뭐 행정법에 뭐 이렇게 강사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선택하는 게 이게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서. 다른 일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받는 기쁨이 더 주관적 기쁨이 크기 때문에. 돈만 갖고 오지는 않아요. 돈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돈도 중요하죠. 안정된 직장도 중요하지만 돈만 갖고 결혼하기는 어렵잖아요. 돈만. 그래서 우리가 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취향.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컷이 85인데 저는 70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일도 많아요라고 해야지 열심히 해서 제 책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제가 컷 근처에서 2, 3점 차이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는 모집 인원만 좀 늘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웃긴 게 시험에 모집 인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 실력은 한 이쯤에 있다고 하면 이게 인원이 바닥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어나면 합격해야 안 해요. 전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2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아 인생은 운이구나 하는 이유가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바보 아이들 내 식구들이 다 붙어버린 거야. 많이 뽑으니까 다 걸려도 우르르 뽑혀서 그 이듬해 또 커트라인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새로 들어온 유입되는 시가 있잖아요. 인생 운이라는 걸 그렇게 느껴져요. 공무원 뭐 옛날에는 합격기 같은 거 보면요. 한 5, 6년 전에 합격기 보면 야, 저 대학 나오고도 공무원에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공무원이 프리미엄이 막 붙었을 때. 또 몇 년 전에 공무원이 확 바닥쳤을 때는 야, 저 점수 잡고도 합격이 되는구나 이제는 슬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까 삼성전자 주식표 얘기하처럼 뭐 지금 5만 원대거든요. 예, 10만 원일 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8만 원, 7만 원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원. 근데 삼성전자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전에 여러분이 욕이면 합격한 사람이 여러분이 욕이면 여러분이 합격하기 전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는 나는 변함이 없는데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예인들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되게 잘 나가다 갑자기 나락가는 거 여러분 많이 봐요 안 봐요?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잖아요. 어제까지 최고의 연인이었는데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K 뭐 배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요즘에 뭐 젊은 배우들. 그러니까 이게 늘 바뀌어요. 무명이었던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선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바닥이다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뭐야 상황이 바뀌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다는 거는 일단 시험 문제를 풀고 하는 기본적인 능력치는 있어야 돼요. 독해 능력이나. 근데 재능이 있다고 했을 때 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끈기가 있어야죠. 끈기가. 존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제 아주 넘사벽인 실력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정도 선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합격해야 하네요. 걔네들은요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딱 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올림피아드 2등 하던 친구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푸는 거야 딱 세 줄에 풀더라고요. 저 2시간 동안 푸는데. 걔는 그 문제를 풀면서 감흥이 없더라고. 왜 이런 문제를 물어봐 1번. 저는 이거 2시간 동안 했는데 걔가 알려서 되게 기뻤거든요. 아, 그 방법을 푸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면 감흥이 있을까 없을까 돈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막 에르메스에 막 보석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조그만 뭐 보석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그게 감이 있을까요? 없죠. 많이 가졌다는 건요 반대로 감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우울해지고 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약하는 이유가 제가 마약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그 더 새로운 그게 없는가? 엔돌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도파민을 분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치명적인 건 뭐야?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행을 해외여행을 다 가보세요. 그럼 새로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되게 바쁜 시간 중에 갑자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기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유 시간이 바쁜 사람이 갖는 여유는 일반적으로 늘 한가한 사람이 갖는 여유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아시잖아요. 목 마를 때 먹는 물을 하고 맥주 마시다 먹는 물이 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만 같다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은 존버하는 거는 해봐야 된다. 이 존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가. 저는 항상 뭐를 선택할 때 이 삼각형을 가지고 움직여요. 내가 정말 요거에 대한 정말 원하는가 간절하게. 내가 이게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난 존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 재능은 나중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일을 할 때 저는 기준이 뭐냐면 타인한테 피해 주는 일은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회사에 일을 하면은요. 제가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다 경쟁이거든요. 타사랑. 근데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근데 저는 이 일 하면서 크게 특별하게 제가 타인한테 피해 주지 않고도 즐겁게, 비교적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물론 좋다고 늘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은 좋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분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여러분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도 하기 싫은 일을 덜 할 수 있죠. 노할 수 있는 거. 그죠? 저는 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일을. 저한테 잘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맞는 일을 찾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건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만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합격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열심히 하거든요. 일단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잘해야 되고요. 잔인한 얘기지만 두 번째는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걸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난 1등만 했다라고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이거 손 드지 마세요. 욕먹으니까. 여기 별로 없어요. 원래 1등만 하는 직업이 선택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죠?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의 재능이 아주 바닥인 사람도 여기 없어요. 왜? 아주 바닥이면요. 이런 일을 선택 안 합니다. 중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한마디로 그 땅을 파는데 굴삭기처럼 파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재능이 뛰어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삽으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삽도 없는 사람이 있겠죠. 왜? 아예 공부 쪽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삽으로 하는데 방법이 많이 파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파는 거예요. 생각 없이. 조금 요령을 부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뭐야? 좀 더 파는 거예요. 뭐라고? 좀 더 파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됐으면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꾸준히. 그냥 특별하게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엄청난 뭐 동기부여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그 대신 계획대로 하되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체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들 계획표대로 강의를 하거나 계획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1년에 한 200일만 성실하게 해도 웬만한 시험은 합격한다 안 한다? 하죠. 여러분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법시험 옛날에 그 유명한 사법시험도 1년에 10개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왜? 시험 떨어지고 현타 오고 정리하는 데 한 3개월 걸리거든요. 1년에 3개월 빼면 9개월이잖아요. 다시 날씨 스산해지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책사 다 바꾸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되죠. 왜? 부모가 고시를 밀어줄 수 있는 차원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은. 시험 놀면서 뭐 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붙었어.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정직하고 보호직을 맡아서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문제만 알면 합격을 하는가라는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기출문제만 알면 합격을 하는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3인데 전체를 10으로 보면요. 100으로 보면 기출이 70%를 차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출문제만 봐도 합격할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근데 기출문제도 모르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안다는 거는 뭐죠? 그 개념의 지문 하나의 이유를 안다는 거죠. 이게 1단계니까.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한 평균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한 80%가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나머지 20%는 찍어도 되겠죠. 아니면 소거해서 풀 수도 있어요. 왜? 기출에 나왔던 거 빼고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은요. 결국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느냐의 문제예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소화하느냐. 모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기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기출에 70을 비중을 두고 나머지에 30을 비중을 두는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 방식이에요. 1등은 못해요. 뭐라고 1등은 못하지만 바닥에는 있다. 망한 상패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게 되면 엉뚱하게 공부하지도 않고 합격권에 들어갈 점수까지 빨리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내용들 보충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찐 천재는 처음부터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들 뭐 연도하고 상관없지만 뭐 단원별로 돼 있는 잘 돼 있는 거 하나 정도는 가서 시간 날 때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유형. 제가 예전에 친구 중에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공무원 영어가 좀 어려웠을 때 말입니다. 얘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현직 영어 선생이에요. 뭐 학교도 이상한 학교도 출신도 아니고 그래도 그 여기 관악산에 있는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잘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영어 2개 틀리더라고요. 근데 한 2-3번 풀어보는데 안 틀리더라고요. 왜? 패턴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대충 알지만 유형이 이렇게 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출에 대한 훈련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출 문제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냥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까지도 안 하고 한 70% 정도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지만 시험은요. C 드라이브로 가서 클릭해서 찾는 게 아니고 바탕화면에 얼마나 많이 깔아서 팍팍해서 팍 튀어나와요. 플래시처럼 튀어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얇게 알아서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C 드라이브 가려면 벌써 한 5분, 10분 걸리잖아요. 시간 모자라요. 시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되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뭐처럼 거의 다이어리처럼 들고 다니셔야 된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푸는 거야 눈에 익혀야 돼. 눈에 익혀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웃긴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빨은 닦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 20문제씩 풀어요. 훈련되기 위해서. 그 훈련입니다. 제 일상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하듯이 저의 일일은 그러니까 20문제씩 푸니까 한 달에 한 600문제 풀겠죠. 근데 일요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풀었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문제씩은 계속 풀어나가요. 일종의 아침에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조율하는 것처럼 스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을 잡기 위해서. 그 대단해요? 안 되나요? 별로 안 대단해요. 왜? 저는 빨리 풀잖아요. 한 10분이면 풀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하잖아요. 존버하잖아요. 1년에 얼마나 많이 풀겠어요. 그냥 루틴에 박아 놓으세요. 그냥 하는 거야. 이빨 닦듯이 그냥 하는 거. 왜 하는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나중에 미리 여기서 이유를 찾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자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왜? 핑계가 더럽게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핑계 오늘 우울해.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합리화하는 내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하는 걸로. 예외 없이 그냥 하는 걸로 가세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야. 뭐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한테 이유를 대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잖아. 이유를 안 대고 변명 없이 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우리 아이 학생들한테 가끔은 하도 공부 안 하는 몇몇 그 꼬마들은 꼬마라고 해서 저한테 매일 공부해서 시험한 거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에 시작해서 공부 시작하고 저녁에 오늘 뭐 했어요? 매일 보내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애들도. 어떤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사실 저 어제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알았어 그랬어. 나도 알고 있었어. 너 그렇게 성실한 애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인했겠죠. 잔인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성실했던 애 아니거든. 근데 하려고 해요. 다음 내일부터는 좀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 해. 그러니까 자기하고 약속인 거예요. 그냥. 내가 선생님 오늘 몇 개 했고 뭐 했고 저녁에 뭐 했어요. 자기 전에 해라. 그게 뭐냐면 11시에 분적고 보내라고 11시 11시 30분 사이에 보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럼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자기와의 약속을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의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 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있죠. 근데 한 애들은 다 붙었을까 하면 다 붙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한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이듬해 붙은 애들이 더 많아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나의 한계를 알잖아요. 사람이 그 한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후회가 없어요. 난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잖아요. 인생에 후회 없이 한다는 거. 저는요.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첫사랑 얘기하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게 억울했어요. 좀 더 잘하지 못해. 내가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도 모르고 하니까 잘해주지 못할 게 억울했지. 진짜 잘했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저희 지금 이제 28년 한 30년, 20몇 년, 6년 저희 살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 살고 새로운 분하고 살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첫사랑 아닌 분, 두 번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후회가 없어요. 당장 이혼해도 헤어져도 왜? 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그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운 거죠. 후회가 없다는 얘기. 후회가 없다. 상대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하고 있어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성장하죠? 알아줍니까? 옛날에 제가 데프콘이라는 가수를 알았어요. 무명이었거든요. 갑자기 확 뜨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한 친구 정영돈하고 만나서 그 사람 원래 웃겼고 잘했거든요. 근데 성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음악 만들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깜빡 떠서 성공하죠. 성장은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펌핑이 되고 옛날에 팔굽혀펴기 8개 하던 거 9개 하고 잇몸 이렇게 뭐하고 영어 단어 독해가 뭐야. 술술술술 되기 시작했어. 근데 합격을 했다는 건 성공이잖아요. 성장은 내가 아는 거고 성공은 남이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하면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단계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약을 팔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으면 돼요. 왜? 언젠가는 성공할 테니까. 성공은 남이 알아주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발견되는 데까지는. 뭐 쇼미더머니든 뭐든 우리가 뭐 여러분들 무슨 수많은 오디션 프로 같은 것도 있고 갑자기 빵빵 뜨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뜨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존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약간 성장이 더딘 애들은 잠깐 반짝하다가 TV에서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비본이 단단한 애들은 뭐야? 계속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가 앞에 존버한 만큼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면 곧 성공이 가까워진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조금 버겁다면은 뭐야? 어제보다 조금 버겁고 힘들다면 좀 더 성장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저 힘들거든요, 지금 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설명회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갈취할 수도 있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해야 저도 누가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만 빼먹고 이 새끼 어디 갔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는 지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교정직은 크게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이론 강의하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뭐 특별한 교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제 제 카페에서 무료로 기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릴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왜?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아깝잖아요. 내 재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제 촬영해서 올리면 학생들한테 좀 선생님이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딸도 대학생이거든요. 대학교 3학년인데 좀 있으면 저희 고객님은 오실 것 같아요. 곧 그죠? 인문계거든요. 답 나왔죠. 그래서 가끔 슬슬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직렬이 좀 만만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제일 만만하겠지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저도 제 아이가 제 강의를 듣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범죄학이라는 과목도 가르치는데 뭐 경찰학원에서 가르쳐요. 경찰 간부 경감부에서 단학원에서 가르치는데 거기는 제 조카가 와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수강료를 안 내요. 이제 학원 그것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3년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제가 미안했겠어요.
저희 아이는 다른 데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작년하고 커리는 크게 차이가 없고 제 카페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누구냐 백광원 선생님이 오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따가 백광원 선생님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교정직만 한정돼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힘들 것 같으니까 전반적인 말씀 드렸고요. 뭐 여러분 좀 부족했지만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삶에서 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좀 수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